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새벽 4시 경상북도 안동 천리 고가교 아래에 작고 어두운 굴다리. 한 젊은 여성이 홀로 그 통로를 지나갑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한 장의 폐쇄회로 화면이 이 세상에 남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편의상 심냥이라 전하겠습니다. 25, 한창 피어나던 나이였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으며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남자친구와 조용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가 굴다리의 희미한 불빛 아래를 지난 뒤 심냥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록은 누구를 추궁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평범한 25살의 청년이 왜 그 새벽에 홀로 강변 쪽으로 걸어갔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가족은 아직도 사건 종결이라는 네 글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한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질문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실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실화를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9월의 안동은 한 해 중 가장 들뜬 시기였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도시는 탈춤 축제를 준비합니다. 낙동강변 축제장에는 공연 무대와 천막이 하나둘 세워지고 있었고, 운흥동 일대의 골목에는 외지에서 온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강을 따라 조명이 걸리고 카페마다 특별한 메뉴가 적힌 간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해의 안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빛나는 초가을의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한 가정의 모든 시간이 소리 없이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안동은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품은 이 도시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조용하고 반듯한 분위기의 지방 도시죠. 그런 안동에서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탈춤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큰 이벤트였습니다. 특히 2017년의 축제는 규모가 더 커진다는 기대 속에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낙동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조명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고, 축제장 주변은 늦은 시간까지 인적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심냥은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자란 토박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며 집 근처의 직장에 성실히 다녔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출근하던 더할 나위 없이 반듯한 딸이었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신기할 정도로 한결같습니다. 밝고 씩씩하고 좀처럼 어두운 기색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어머니께 오늘의 날씨를 말해주던 딸이었고, 퇴근길에 집 앞 과일 가게에서 제철 과일 한 봉지를 사오던 딸이었으며, 친구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작은 쪽지 한 장이라도 챙기던 그런 사람이었죠. 심냥의 직장은 특별히 화려한 곳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냈고, 주변 동료들은 그녀를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 기억했죠. 주말이면 집안일을 돕고, 시간이 나면 어머니와 함께 근처 시장을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딸. 어머니에게 심냥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의 가까운 존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에게도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평소 방 한쪽 벽에는 손수 오려 붙인 제주도 풍경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고, 가계부 맨 뒷장에는 여행 경비라는 글씨 아래 동전 한뇽까지 꼼꼼히 적어둔 숫자들이 남아 있었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런 작은 기대들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성껏 꾸려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증거였죠. 심양의 주변에는 그녀를 닮은 성실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고, 퇴근 뒤 가끔 모여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가 누리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심양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자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청소년기를 함께 통과한 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안동이란 작지 않지만 그리 크지도 않은 도시의 특성상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양가 부모님이 서로를 알 만큼 오래되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심양의 어머니는 그 남자친구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가끔 집에 놀러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곤 했다고 하죠. 남자친구는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죠. 심양은 주말이면 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카페에 들렀고, 함께 저녁을 먹고 그의 자취방에서 밤을 보내곤 했죠.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의 연장선에서 두 사람의 주말은 그렇게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죠.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저녁 역시 그런 일상의 하루였습니다. 심양은 평소처럼 남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카페를 찾아갔고, 퇴근 뒤 두 사람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는 훗날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의 진술로 단편적으로만 전해졌습니다. 큰 다툼이 없었고 특별히 어두운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토요일 밤이었고,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남자친구는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주말 밤이 한 가정의 달력에서 마지막 평범한 밤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는 것, 여러분은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준비해둔 저녁 식사, 딸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내일 입고 갈 옷,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남은 채로 주인만 돌아오지 않는 방. 이제 그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일요일, 해가 뜨고 난 뒤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심양의 가방과 휴대전화, 옷가지가 모두 함께 사라진 뒤였죠.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그녀가 급한 일로 먼저 집에 갔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양이 다음 날 이른 시각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가끔 이른 새벽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기에 그날의 빈자리는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도록 심양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딸이 조금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고 저녁이 다가오도록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전원이 꺼진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죠. 어머니의 가슴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가족은 마침내 남자친구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대답은 어머니의 숨을 챉게 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
심량이 없어졌다는 단 한 줄의 말이었습니다. 심량의 부모님은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자주 가는 가게마다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어디에서도 심량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죠. 밤이 깊어질 무렵 가족은 결국 안동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2017년 9월에 안동에서 또 한 건의 실종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폐쇄회로 영상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진의 눈앞에는 한 장면이 놓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와 낙동강변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목 천리고가교 아래의 좁은 굴다리. 그 굴다리의 벽면에 붙어있던 낡은 카메라가 새벽 4시 무렵 홀로 걸어가는 심량의 모습을 단 한 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영상 속의 그녀는 평소의 모습처럼 보였죠.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은 평온한 걸음이었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기색도 도움을 청하려는 몸짓도 보이지 않았죠. 그녀는 그저 조용히 굴다리를 지나 낙동강 쪽으로 사라졌고 그 뒤로는 어떠한 카메라에도 다시 잡히지 않았죠. 수사진은 즉시 여러 가지 의문에 부딪혔습니다. 왜 새벽 4시에 혼자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왔을까? 왜 하필 자기 집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 평소에는 갈 일이 전혀 없었던 낙동 강변 쪽으로 걸어갔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굴다리 이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유족은 이 대목에서 무너졌습니다. 딸이 새벽에 스스로 집을 나섰다면 그것은 오직 출근 준비를 위해서였을 것이고 출근길은 결코 낙동강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량은 평소에 낙동강변을 혼자 다녀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러 가는 강변도 아니었고 산책을 하는 코스도 아니었죠. 그녀에게 그 길은 목적지가 없는 낯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의 그녀는 마치 어딘가로 향하듯 주저함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가족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안동 일대는 빠르게 술렁였죠. 현지 언론이 심량의 사진을 공개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그녀의 얼굴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달춤 축제로 들떠 있어야 할 도시의 분위기는 한 젊은 여성의 행방을 묻는 안타까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시민들은 강변을 따라 걷다가 낯선 물체만 보여도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축제장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은 축제를 준비하는 대신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안동의 작은 상점마다 실종자 전단이 붙었고 지역 라디오는 시간마다 그녀의 인상착의를 반복해서 안내했습니다. 그 무렵 안동은 한 해 전 다른 실종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7년 한 해에만 안동에서는 4건의 실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그중 한두 건은 안타깝게도 이미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난 뒤였습니다. 지역 언론은 이 도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불안해졌는가 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량의 실종은 그 불안감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었죠. 수사진은 남자친구를 가장 먼저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 원칙상 초동 수사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남자친구의 진술은 폐쇄회로 기록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굴다리 앞까지 향해 가던 심량의 영상 속에는 그녀만이 홀로 걸어가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선 별도의 흔적은 당시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보도의 요지였습니다. 물론 유족 입장에서는 이 결론만으로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의 근거에서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수사진은 남자친구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특정해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객관적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을 맡은 형사였다면 다음으로 어떤 단서를 의심하셨을까요? 굴다리 이후 사라진 행방일지, 낙동 강변의 지형일지, 아니면 그녀의 휴대전화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대화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시면 이야기의 흐름과 비교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종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심량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낙동강변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혀나갔지만 강물은 말이 없었고 강변은 답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가족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죠.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죠.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걸었고 신호음이 끊어질 때마다 마음이 함께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낙동강변을 따라 걸으며 흙 위의 작은 흔적까지 살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훗날 가족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 영상을 샅샅이 훑었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기 위해 운흥동 일대를 돌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안동의 강변 지역은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넓었습니다. 굴다리 이후에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은 공백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문인다, 갓난, 지역 어르신들의 기억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강변 쪽으로 걸어가는 젊은 여성을 본 것 같다는 증언, 축제장 근처에서 누군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증언. 그러나 이 기억들은 구체적인 단서로 이어지기에는 지나치게 흐릿했고 공식 수사 자료에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종 사흘째가 되자 온라인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게시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죠. 전국의 네티즌들은 심량의 사진을 공유하며 제보를 요청했고 안동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사람들까지 낙동강변의 지도를 열어가며 그녀의 동선을 함께 추적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축제장 주변의 숙박업소 카운터에 전단을 붙였고 누군가는 운전 중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죠. 한 젊은이의 실종이 도시 하나를 넘어 사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드문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많은 시선과 마음들이 모였음에도 굴다리 이후의 공백을 메워줄 단 하나의 결정적 장면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난 9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반 실종 나흘째였습니다. 낙동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던 한 시민이 물 위에 떠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소는 영가대교 인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나오는 바로 그 강변이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와 경찰은 그 자리에서 심량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살아있는 딸이 아닌 차가운 강물 속에서 건져 올려진 25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나흘을 기다렸던 희망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꺾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딸을 향해 달려간 아버지는 낙동강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변 시민들도 한참을 같은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변은 그날 내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날 저녁 안동의 작은 상점들은 하나둘씩 문을 일찍 닫았죠. 축제장에 모여있던 상인들은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강변 쪽을 향해 묵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심량의 집 앞에 조용히 꽃 한 송이씩을 놓고 돌아갔죠. 어느 누구도 시끄럽게 울거나 고성으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죠. 다만 평소 그 딸을 알고 있었던 골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안동이라는 도시가 작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음이 때로는 가장 깊은 슬픔의 공명이 된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골목의 풍경이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신에서는 외부적인 상처, 즉 타인에 의한 외상으로 보이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안동경찰서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결박이나 심한 저항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고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물적 증거 역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사건은 점차 단순 변사 쪽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이 결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심량에게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서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는 삶을 포기하려 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녀의 일상은 오히려 활기찼고 가족과 나눈 대화 속에는 앞날에 대한 소박한 계획과 기대가 빼곡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말에 함께 가기로 약속한 시장 구경, 겨울이 오기 전에 사겠다고 말해둔 새 신발, 어머니의 생신에 준비하려던 작은 선물, 이 모든 것이 딸의 휴대전화 속에, 수첩 속에, 대화 기록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던 사람의 일상이 그 새벽 굴다리 앞에서 갑자기 끊어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가족에게 이 질문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한 채로 남아있죠. 특히 유족이 가장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그 새벽의 동선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러 나섰다면 집으로 가는 방향이었어야 했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었다면 낙동강변 굴다리는 지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소 다니지 않던 길을, 평소에는 가지 않던 시간에, 평소에는 가지 않던 방향으로 그 세 가지 의문이 유족의 가슴에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족은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딸은 스스로 낙동강에 갈 아이가 아니라고. 누군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새벽의 길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폐쇄회로 영상은 굴다리 이후의 시간을 담고 있지 않았고 그 한 걸음 뒤의 세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 넓히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까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낙동강 상류 쪽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 강변 어디쯤에서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 짧은 시간 안에 정신적으로 어떤 위기를 맞았을 가능성, 여러 가설이 세워졌다가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설도 유족이 아는 딸의 모습과 완벽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모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딸이 왜 그런 결말을 맞았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슬픔은 시간과 함께 무뎌지기도 한다지만 이유 없이 사라진 자식을 둔 부모의 시간은 무뎌지는 대신 같은 질문을 끝없이 되새기며 반복됩니다. 왜 그 시간이었을까? 왜 그 길이었을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세월이 흘러도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채 매년 9월의 아침 햇살과 함께 같은 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공식 수사가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되자 이 사건은 통계 속의 한 줄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안동에서 발생한 여러 실종 사례 중 하나,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변사 사건으로 말이죠. 그해 안동에서는 총 4건의 실종 사고가 보고되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동이 이렇게 무서운 도시였느냐는 탄식이 오갔습니다. 추석을 앞둔 작은 도시의 민심은 그렇게 한동안 가라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해 서울 홍대 인근에서도 한 여대생이 실종된 뒤 한강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폐쇄 회로의 마지막 장면 이후 공백 속에서 사라진 젊은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겹쳐졌습니다. 도시의 새벽,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그 뒷모습이 향한 끝에 놓여 있었던 물의 흐름. 당시 한국 사회는 이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사건 앞에서 청년 여성들이 새벽의 도시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를 두고 지금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판단은 물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지만 유족이 제기한 합리적 의문들, 즉 왜 그 시간에, 왜 그 방향으로, 왜 그 길을 향했는가 하는 이 모든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경찰의 결론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사가 더 길게 이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 이어가도록 하고 먼저 그날 이후 가족이 걸어온 긴 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심양이 떠난 뒤 가족의 시간은 문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딸의 방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옷장 속에 여전히 걸려있는 출근용 카디건, 책상 위에 놓인 반쯤 마신 물컵, 창가에 놓아둔 화분.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밤마다 딸의 방 앞에 작은 등을 켜두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돌아오면 불빛을 보고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낙동강변을 다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딸이 보낸 마지막 새벽의 어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돌아와도 밥상 앞에는 빈자리가 있었고 그 빈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가족은 한동안 탈춤 축제 기간이 오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로 들뜰 때마다 심양이 사라진 그 새벽이 함께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 또한 마음속에 큰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직접적인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간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이자 연인을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 것입니다. 그 또한 이 사건의 또 다른 상흔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한동안 여론 속에서 쉽게 잊혀지곤 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는 단지 한 젊은 여성의 비극 때문만은 아닙니다. 2017년의 안동 실종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실종자 수사 체계가 얼마나 빠르고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졌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초동수색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지는지, 폐쇄회로 공백 구간의 수사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는지, 유족의 합리적 의문이 사건 종결 과정에서 얼마나 충분히 반영되는지, 이 모든 지점에서 남겨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작은 도시의 폐쇄회로 인프라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대도시와 달리 강변이나 외곽 지역에는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넓고 그 사각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상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추적하는 것은 수사기관에게도 유족에게도 가장 뼈아픈 공백이 됩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과제는 이 사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실종자 수사에 대한 여러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의 실종 전담팀 강화, 폐쇄회로 연계망 확대, 이동통신 위치 추적 협조 체계 정비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진다 해도 그 새벽의 강변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나간 한 걸음의 공백을 지금에 와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래에 또 다른 심량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이 공백을 기억해야 할 뿐입니다. 이 사건이 던진 또 하나의 질문은 작은 도시의 안전망에 관한 것이었죠. 대도시에는 늘 경찰이 순찰하고 있는 축제 현장이나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해도 지방의 축제는 그만큼 촘촘한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2017년 안동의 그 새벽처럼 도시가 가장 들떠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감시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역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사각지대의 존재를 뼈아프게 알려주었죠. 그 뒤로 몇몇 지자체는 축제 기간 동안 야간 순찰 인력을 늘리고 강변을 따라 조명과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 시작했죠. 너무 늦은 학습이었지만 배움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족은 지금까지도 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은 여전히 심량의 웃는 얼굴이고 아버지의 지갑 속에는 25의 그 얼굴이 빛바랜 종이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은 언젠가 이 사건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도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를 지금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화려하지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수저 한 벌의 무게로 매해 9월이면 조용히 강변을 바라보는 시선의 길이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린다고 하죠.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는데 우리 딸은 어디에서 이 저녁을 맞이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 질문에 답해줄 목소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그 질문을 멈추는 일 또한 부모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안동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매년 탈춤 축제를 엽니다. 낙동 강변에는 여전히 무대가 세워지고 운흥동의 골목에는 여전히 여행객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서 한 가정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2017년 9월 24일 새벽 4시 천리 고가교 굴다리 아래에서 멈춘 그 시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로 말이죠. 해마다 축제가 끝난 뒤 강변을 조용히 걷는 중년의 부부를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 뒷모습의 무게가 어떤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나 주변에서 들어본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폐쇄회로의 공백 속에서 사라진 누군가의 이야기, 가족이 아직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실종의 기록,
아주 작은 기억이라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제보 한 줄이 오래된 사건의 매듭을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셨거나 알고 계신 또 다른 실화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소중한 제보는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분석해 다음 이야기로 정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끝까지 심리한 그 자신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도시의 새벽, 홀로 굴다리를 지나간 한 청년의 시간이 통계 속의 한 줄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이른 출근길, 그녀가 매일 어머니께 전하던 작은 안부, 그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잠깐이라도 다시 호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집들의 이 이야기가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통계의 한 줄,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기사의 한 문단이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저녁상을 차리는 가족이 있죠. 우리가 한 번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번쯤 그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 가족은 한 걸음 더 살아갈 힘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그 시간이 심양과 그녀의 가족에게 아주 작은 위로로 가닿기를 진심으로 바라죠. 작은 도시의 한 새벽, 한 청년의 조용한 발걸음. 그 발걸음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발걸음의 끝에 놓여있던 진실이 단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